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도움되는 이제 단어인데, 단어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해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바운디드, 뭐 제한된 컨텍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DDD라고 있습니다. DDD. DDD는 이제 도메인 주도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도메인 주도 개발.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티클, 그죠? 그 다음에 멤버, 그 다음에 뭐 리플라이, 댓글이 있다가 하면 이런 거, 리플라이. 그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거는 이제 프로덕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큰 시스템을 서로 다른 도메인 단위로 이제 나누는 걸 이제 도메인 주도 개발이라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나중에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걸 이제 한번 뭐 도입을 한다는 건 아니고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현재 뭐 컨트롤러가 있죠.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튜토리얼 안에다가 우클릭해서 패키지 하나 만들 겁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멤버라고 쓸 거예요. 멤버라 쓰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이제 하나 만들 건데, 여기다가 멤버, 일단 컨트롤러까지만 만들게요. 컨트롤러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컨트롤러가 있죠. 그렇죠? 컨트롤러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금 나중에 코드를 뭔가 이제 할당하거나 클래스를 만드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프로젝트 위에 당구고 모양 있죠. 3개. 요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어피어런스가 있는데, 요 컴팩트 미들 패키지를 체크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멤버가 있는 것처럼 얘는 그래요. 일단 요거는 컨트롤러한테만 올릴게요. 아이고. 여기다가 바운디드 컨텍스트에다가 패키지 하나 더 만들고, 얘는 홈이라 하고요. 그래서 홈 컨트롤러는 여기다가 할당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다가 이제 홈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을 겁니다. 자, 멤버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뭘 만들 거냐면 멤버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위에다가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붙이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의 모듈들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도메인 주도 개발이라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회원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있고요, 주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들을 담는 걸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한다. 컨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문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문맥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문맥 자체가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공을 찹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공을 차는 건 알겠는데, 얘가 공이 어떤 거에 대한 공을 차고 어떤 거를 작업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축구 경기라는 것이 있고 경기 일정이라는 배경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문맥을 보면 축구 경기, 해당 경기 일정에서 축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면 컨텍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배경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모듈들을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다가 여기다 만들게요. 컨텍스트 말고 튜토리얼 안에다가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 건데, RS 데이터라는 걸 만들 거예요. RS 데이터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다가 RS 데이터라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일단은 그러면 그래요.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베이스라 쓰고, 그 다음에 RS 데이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현재 베이스 안에 RS 데이터 안에 RS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기능들 같은 경우는
뭐 회원 결제 주문 이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듈들이 다 쓰는,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들을 모아두는 곳이 이제 베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둔 거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URL을 이제 검색을 할 때, 자, 멤버 한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한대요. 로그인.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은 뭐 유저 1, 그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있대요. 패스워드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보통 이제 멤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달라지면 컨트롤러도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멤버 컨트롤러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퍼블릭 스트링 로그인이라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받죠. 유저 네임과 그 다음에 스트링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받아줄 건데, 근데 이제 요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get 매핑 요거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멤버에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고, 자, 리스폰스 바디 요거는 써주면 돼요. 자, 리턴 해가지고 로그인, 제가 여러분들 코드를 더 진행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실제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안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코드를 잘못 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만 요청을 날려볼게요. 자, 로그인 나왔다는 거는 잘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자, 맵이라는 걸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스트링 오브젝트 해가지고 rs 데이터라는 걸 하나 만들고, 자, 얘는 그냥 뭐예요? 얘는 그냥 맵이에요. new linked 해시맵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put 해서 자, result 이렇게 만들까요? put 해서 result 코드,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put 해서 메시지를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 rs 데이터라는 걸 리턴을 해가지고, 자, 근데 이걸 리턴 받으려면 얘가 이제 스트링이 아니라 요 타입이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rs 데이터라는 걸 리턴했기 때문에 그냥 코드가 어떻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냥 로그인 했을 때 요 코드로 그냥 나오게끔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반영이 아직 됐나? 반영이 됐네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튜토리얼. 이제야 반영됐네요. 자,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자,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아직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물음표에서 유저네임 뭐 유저1 그 다음에 패스워드 1, 2, 3, 4 이렇게 하면 유저1님 환영합니다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요거를 뭘로 만들 거냐면 rs 데이터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rs 데이터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s 데이터에다가 오프라 쓰고요. 자, s1 s라는 거는 성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공 요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런 양식을 만들 건데 일종의 이 rs 데이터라는 거는 결과 보고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보고서 양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로 시작하는 거는 뭐다? 얘는 성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f로 시작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실패. 왜 그러면 성공과 실패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 지금 일단 rs 데이터를 제가 클래스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번 객체 만든 다음에 객체 생성해가지고 오프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오프라는 메서드 만들 때 스태틱으로 만들면 되는데 요게 너무 뭐 힘들다 하면 여러분들이 URS 데이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프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오프라는 메서드가 없으니까 컨트롤 눌러가지고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리저트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메시지라 쓸 거예요. 자, 리턴에서 URS 데이터 리저트 코드랑 메시지. 당연히 여기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생성자 메서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private final string result 코드라고 적어주고요. private final string msg. 자, 그러면 이제 final 붙은 키워드는 생성자 메서드가 무조건 필수라 했죠. 그런 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롬복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getter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면 로딩 되는지 한번 보고요. 조금 이거 걸려요. 저장하고 얘도 저장해 주시고 이제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 안 써도 돼요. 일종의 보고서 양식을 우리가 작성해 놨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 컨트롤러가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컨트롤러는 판단을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얘는 제가 이제 은행으로 따지면 창구 직원이라 말씀드렸죠. 인포데스크 직원으로서 서비스한테 토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쓴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걸 해볼게요. 자, 잘 나오죠? 그죠? 잘 됩니다. 자, 서비스라는 걸 만들 거예요. 자, 서비스가 낯선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private, 자, final, member service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이런 멤버 서비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멤버 컨트롤러에서 여기다가 멤버 서비스에다가 new 멤버 서비스. 자, 서비스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해주냐면 나중에 멤버와 관련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끼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웹페이지라는 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우리는 그냥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만들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길어요. 자, 그래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자, 멤버 서비스에서 try login 그 다음에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같이 넘겨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당연히 이런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도 이제 서비스는 서비스에서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 이제 멤버 리포지터리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컨트롤러에서 창구 직원이 내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로그인 좀 해봐. 그러면 서비스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그럼 뭘 알려주냐면 제가 여기를 RS 데이터라고 바꿔볼게요. 바꾸고 만약에 자, 유저네임이 안 들어왔어요. 그쵸? 유저네임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이게 만약에 equals 뭐다? 유저 1. 자, 일단 이렇게만 써볼게요. 자, 유저 1. 그 다음에 리턴에서 RS 데이터라는 걸 만들고 오브. 자, F2라 쓸게요. F2. 그 다음에 %s은 그 다음에 는 존재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포매티드에서 유저네임이라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else if에서 자, 마찬가지예요. 자, 유저네임 해가지고 equals 유저 1. 자, 이 녀석 이제 유저 1이 아니라 그래요. 요거는 유저네임이라 하지 말고 첫 번째는 패스워드로 쓸게요. 그냥 패스워드로 쓰고 F1 아니다. 이거를 여기 밑에도 넣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서 패스워드는 현재 1, 2, 3, 4죠. 그렇죠? 그래서 F1
실패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턴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S1 쓰고 퍼센트 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주면 뭐다? 자 이제는 요거는 멤버 서비스 자체를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아예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요게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제가 유저 1 했으면, 자, 지금 이제 유저 1 입력했죠? 자, 유저 1 해볼게요. 멤버 서비스. 아, 여기 잘못됐죠? 코드? 자, 이거 이렇게 돼야죠. 코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오타 있었어요. 느낌표 잘 붙여줘요. 이게 뭔 말인지는 아시죠? 유저 1이 입력되면 true고, 없으면 이제 false인 거잖아요. 그럼 true면 요거 만나면 실행이 안 되는 거고, false면 요거 만나서 요게 실행되는 거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이거 반영되는 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반영이 되면 그때 테스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나오죠. S1님 이렇게 S1님이 아니라 유저 1님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비밀번호를 틀려볼게요. 자 어때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를 제가 잘못 입력해볼게요. 자 그러면 비밀번호는 만약에 일치한데 그러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요 요청에 대해서 제가 지웠나요? 이거 좀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멤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홈이면 홈 컨트롤러 쓰는 거고 멤버면 멤버, 아티클이면 아티클 컨트롤러 쓰는 거예요. 그럼 멤버기 때문에 멤버 컨트롤러를 우리가 쓴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나눌 때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걸 써가지고 모듈별로 지금 나눈 거예요.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끼리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작업을 한 거고 길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거 접을게요.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홈 컨트롤러, 그다음 멤버는 이제 멤버 컨트롤러랑 뭐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컨트롤러는 판단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컨트롤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는 판단하는 게 맞아요? 컨트롤러는 창구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단은 무조건 서비스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비스는 전산 처리예요. 전산 처리. 그래서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직접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요청을 한 거고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컨트롤러에 만드나요? 아니죠. 그래서 별도의 클래스로 만든 거고 객체를 지금 우리가 생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객체 지금 생성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스프링부트에 우아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건데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서비스 썼으면 여기다 서비스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면 강사님 이걸 써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면 서비스 나중에 리포지터리를 만들 때도 리포지터리 어노테이션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지금 RS 데이터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그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RS 데이터를 쓰냐. 자 얘는 일종의 표준 보고서 양식이에요. 표준 보고서 양사.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 중에 불리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2개예요. true, false. 이해되시나요? 맞다 아니다 2가지밖에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를 이렇게 트라이 로그인 해가지고 받잖아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 녀석의 실행 결과가 true, false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요. true면 제대로 로그인 됐나 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실패했어요. false. 근데 그 실패한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이
자, 로그인. 자,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일단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로그인, 아이디, 입력 안 한 경우. 그렇죠? 두 번째, 로그인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죠? 로그인 아이디가 일치하더라도 패스워드가 틀린 경우. 또는 네 번째, 관리자에 의해 접근이 금지된 표현. 이런 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패의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단순히 true, false로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면 뭐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했으면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 그걸 보고서 양식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RS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S계열과 F계열로 나눈 거고, 그러면 S1, 2, 3 그러면 성공을 말하는 거고, F1, 2,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매기면 되는 거예요. 뒤에 1이고 2고 3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획문서를 만든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F1은 뭐에 대한 실패, F2는 뭐에 대한 실패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양식화해가지고 적어두면 나중에 뭐 팀 프로젝트를 하던 뭔가를 하던 개인 프로젝트를 하던 할 때 편하단 말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메시지에 담아내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RS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뒤에 요 뒷부분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성공했고 실패 케이스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됐습니다. 다음에 멤버 로그인. 네, 됐습니다.